필샘TV. 네, 필샘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결혼한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식장 가본 지가 한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니까 뜸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청첩장이 날라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결혼한다는 거,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결혼 소식이라는 건 참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결혼하시는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결혼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혼 비용이 뭐가 많이 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혼 비용은 보통 5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결혼을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아마 까먹었을 수가 있는데 결혼 비용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단은 뭐죠? 예식 비용이죠. 결혼 예식.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예물 예단. 그리고 혼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혼여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주택자금 아니겠습니까? 자, 이 5가지, 그러니까 예식 비용, 그리고 예물예단, 혼수, 신혼여행, 그 다음에 주택자금, 이 5가지가 들어가는데 한번 따져보면 주택자금 말고는 다 코스트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 예식 비용도 써서 없어지는 거고 신혼여행도 그렇고 예물예단, 물론 예물예단이라는 게 뭐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귀금속은 뭐 자산의 가치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혼수도 뭐 내구재 사는 거,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사실 감가가 되고 이건 써버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남는 거는 주택자금 뭐 전세로 들어간다? 그럼 전세 보증금은 그래도 없어지는 돈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주택자금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내가 모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를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자금도 코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똘똘한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시는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죠. 집값이 비싸지고 내가 원하는 곳, 정말 가고 싶은 곳은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보도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2024년도 9월 20일 내용을 보니까 서초 28억대 도봉 6억 이런 좀 자극적인 타이틀인데 내용을 보니까 집값이 3년 새에 4.6배로 더 벌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초구의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형인데 지난달에 51억 원에 팔려가지고 3년 전 38억 4,500만 원보다 무려 12억이나 올랐다. 제가 이 늘 강의 때 주제로 쓰는 아파트거든요. 항상 43억, 42억 뭐 이런 그 정도 하던 걸로 제가 강의 때 많이 얘기하던 아파트인데 38억까지 떨어졌었나 봐요. 잠깐. 그 낮았던 시기 대비해서 12억 올랐다 이렇게 된다. 저도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노원구의 대장 아파트인 청구 3차 아파트는 똑같은 평형이 12억 8천으로 3년 전보다 한 1억 3천만 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같은 평형인데 어디는 평균 28억, 어디는 평균 6억,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평형보다는 입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필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아파트의 입지론입니다. 입지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경기가 하강할 때는 좀 양극화가 커지고 경기가 좀 좋아질 때는 양극화가 축소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양극화는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내 집 마련.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10년, 15년, 20년 어쩌면 노후에 은퇴하기 전까지 최소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택을 잘 골라야 됩니다. 첫 번째 주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딱 첫 번째 포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체 이 바둑에 딱 이렇게 바둑 얘기하니까 또 제가 굉장히 바둑을 잘 두는 것처럼 사실 바둑 전혀 못 둡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포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지방 소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옮겨붙냐면 이 부동산의 양극화로 옮겨붙는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서열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열화라는 게 뭐냐면 어딜 가나 다 등급이 있어. 수능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우도 등급이 있죠. 뭐든지 이렇게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대학 서열화, 이거야 뭐 대한민국의 오래된 얘기죠. 대학 다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도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패딩도 서열이 있습니다. 심지어 패딩도 서열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양극화와 서열화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똘똘한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첫 번째 주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야,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주택이 중요하다. 그럼 첫 번째 주택부터 비싼 아파트를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내가 진짜 똘똘한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작은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거 비용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몇 %였죠? 15%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사실 15%도 좀 제가 봤을 땐 많은데 뭐 요즘 최근에 워낙 주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가 월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45만 원 이상 월세를 내거나 45만 원 이상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1시간 반이 걸리더라도 더 먼 데서 출퇴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거 비용을 절약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인 가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인 가구가 되면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와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가 있어요. 각각 자취를 하니까 45만 원씩 세를 내고 있었어.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한 거야. 와, 그러면 필셈이 15%까지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둘이 합치면 600만 원 소득에 45만 원, 45만 원 더해서 90만 원 정도 되는 전세금 대출이잖아. 월세 내는 대로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안 된다는 거죠. 2인 가구가 되면 주거 비용은 10%로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인 가구는 가구 소득의 10% 이상 주거 비용이 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정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언젠가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신혼살림은 좀 작게 시작하자. 처음부터 그렇게 이자 내고 월세 내면서 큰 집에서 시작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정말 마음을 제대로 잘 먹은 신혼부부죠. 자, 그런데 친구가 한 석 달 전에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신혼집에 초대를 한 거야. 요즘은 잘 집들이 안 하지 않나? 집들이를 했대요. 집들이를 간 거야. 근데 이 친구 부부는 아파트 25평에서 신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 25평이니까 얼마나 좋아. 뭐 인테리어 잘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혼수를 꽉 채웠어. 막 요즘 또 고급 가전이잖아요. 요즘은 가전이 또 일반적인 가전이 아니라 신혼 가전이 굉장히 고급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에어컨, 예쁜 냉장고, 뭐 예쁜 TV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정말 그 매일 막 빨리 퇴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집들이를 탁 했습니다. 이 친구가 가서 이걸 보고 너무 이쁜 거야. 아파트가 참 좋구나. 혼수가 딱 예쁘게 돼 있구나. 이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남친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 되겠다. 우리도 돈이 좀 들더라도 월세를 좀 내더라도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그냥 신혼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자.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어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아껴서 처음에 주거 비용 아껴가지고 원룸이나 투룸 같은 데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빨리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날을 앞당기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친구 집들이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들이 하지 마세요. 집들이 가지 마세요. 그 집들이 하는 거 자체가 문제야. 그죠? 자기 집도 아니면서 뭘 집들이를 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내 집 마련을 언젠가 하는 날짜를 앞당기려면 처음에 집을 굉장히 사실은 낮게 시작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인 가구. 주거 비용은 월 소득의 10% 이내가 돼야 된다. 둘이 한 600만 원 번다. 그러면 어떻게? 60만 원. 60만 원 정도만 월세나 전세금 대출이자. 그러면은 당연히 아파트는 어려운 거예요. 아파트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무슨 소리냐. 필쌤. 요즘 그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전세 보증금 반환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그나마 전세금을 보전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것도요
사실 잘 골라보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 있고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반전세를 살아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을 좀 줄이면서라도 최대한 이 주거 비용을 줄여야 여러분들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쌤이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자랑 아닌 자랑한 거. 제가 2005년 6월에 이제 강남에 아파트 샀지 않습니까? 30평형대. 자, 이게 뭐냐면 영끌이에요. 영끌. 그 당시엔 영끌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영끌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황현희 씨가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와, 영끌계의 시조세다 그랬어요. 시조사. 왜냐면 영끌이라는 말 없을 때 영끌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나쁘진 않았죠. 뭐 강남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그거를 그 2005년이면 이제 19년 됐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영끌을 해서라도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죠. 그 옛날에는. 그렇지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신혼 살림을 어디서 했느냐. 제가 첫 직장이 이태원이었는데 이태원에서는 오래 근무 안 했고 선릉역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98년도입니다. 자, 98년도. 까마득한 옛날이죠. 98년도에 테헤란로가 직장이야. 아, 안타깝게도 어떻게 직장이 강남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강남에 집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못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집을 얻었느냐. 제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건데 여러분 서울에 금천구라고 있습니다. 금천구. 자, 금천구에 가면 시흥대로가 있어요. 시흥대로. 경기도 시흥이 아니라 서울 안에 시흥대로가 있어요. 그 시흥대로 정확하게 행정구역 명으로는 얘기해도 되나? 네, 독산동. 독산동이야, 독산동. 그러니까 금천구 독산동인데 지하철역 엄청 멉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인데 거기에 버스 타고 한 5정거장 가야 돼. 그래야 이제 내려서 또 한참 걸어. 바로 막 내리자마자도 아니고 거기 희한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조금 걸었어.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지하철 타고 뭐 몇 정거장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선릉역에 내려서 선릉역에 내려. 차 안에서만 51분인가 55분인가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해봤거든요. 다시 다음 지도로 들어가갖고 해봤는데 51분 걸려요. 51분. 그러면 잘 보세요. 집에서 나와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갔다가 또 지하철역 내려서 또 그 해당 건물까지 또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시간 하면 1시간 5분. 여러분 1시간 5분을 도어투도어로 해서 출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필쌤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신혼살림을 그렇게 투룸에서 투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강남에 와서 투룸 얻으면 얼마 차이 났냐? 제 기억으로 한 1,500만 원 차이 났어. 1,500만 원. 1,500만 원 차이가 났어.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지금 돈 1,5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 주거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당시에는 제가 저희 결혼하자마자 와이프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했기 때문에 외벌이였는데 그렇다면은 나 혼자 출근하는데 1시간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첫 집을 얻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들이가 문제야. 우리 때 집들이 안 했거든요. 집들이 했었으면 나도 그 생각 했을 수도 있어. 조금 좀 강남에 투룸을 얻을까? 뭐 이런 생각, 직장이 강남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집들이 문화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하여튼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똘똘한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앞당기려면 여러분 첫 번째 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거, 남한테 의시되는 거, 나 여기 산다 이런 거 마음을 버려야 내가 정말 좋은 주거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남들이 다 가는 쉬운 길을 가지 마시고요. 남들은 잘 안 가는 정말 쉽지 않은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앞당기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죠? 뭐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인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자, 인생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첫 번째 집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집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2인 가구다 그러면 주거 비용은 10% 이내. 1인 가구다 그러면 주거 비용은 월소득의 15% 이내로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내 집 마련하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